이런 미친놈도 있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돌팔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네. 이 선생님은 명의십니다. 막 통증의 노예인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이해는 해요. 수연 나이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수연 경광현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서준석 원장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서울 강동구 쪽에서 치과와 기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서준석이라는 사람이고요. 치과 홍보에 조금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던 유튜브 활동도 이제 한 2년 정도째 계속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치과 의사가 되시는 과정이 뭐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그 되게 드라마틱하다? 그럴 그렇게 수 느껴졌어요. 있죠. 예. 전자공학을 시작을 하셔서 네, 그쵸. 예, 의대를 가셨다가 네. 또 이제 치과로 네, 맞습니다. 가시게 되고 마지막에 치과로 이렇게 가시게 된 뭐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기는 공대도 다니고 의대도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시적으로 몇 년간은 누구 밑에서 이제 뭐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이든 뭐 의사면 페이닥터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평생 할 성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잘하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사장이 돼서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네. 망해도 차라리 그렇게 망하는 게 나한테는 성격적으로 맞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의대에 뭐 수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근데 네. 그런 과보다는 치과가 나한테는 개업하기 제일 좋은 과 같은데 그러면 치대를 가자. 그래서 치대로 오게 된 거죠. 치과 의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이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뭐 네. 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다양한 환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 진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치과는 아무래도 이제 통증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픔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오셔서 막 뭐 울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뭐 이런 환자들도 꼭 하루에 한두 명은 있고 요즘은 많이 가격이 이제 싸졌지만 그래도 다른 병원에 비하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진료비가 드는 과기도 하다 보니까 비용을 가지고 또 이제 깎아달라. 오늘 치료를 받았는데 뭐 돈을 오늘은 못 내겠다. 네. 뭐 이런 환자들 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온갖 희노애락이 다 존재해요. 마치 시장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한도 끝도 없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런 예의가 없거나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환자들을 되게 재밌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도 있네. 뭐 이런 그러니까 환자지만 무료한 일상에 무료한 일상에 신경치료를 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똑같이 저는 치료를 해도 처음보다 더 아파졌다가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게 원래 정상 코스인데 이제 그거를 환자들은 모르니까 아무리 또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와서 막 거의 멱살을 잡고 아이고. 왔을 때보다 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일을 못 했다. 이 돌팔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네. 일주일 있다 와서 통증이 이제 그 사이에 사라진 거죠. 네. 와가지고는 선생님 역시 선생님은 명의십니다. 이거를 일주일 만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만 참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와 이런 또 본인도 분명 알 텐데 일주일 전에 나한테 했던 짓을 알 텐데 이제 통증의 노예인 거죠. 예. 아니 이해는 해요. 저도 예전에 네.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미난 일입니다. 예.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쪽으로는 낙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소리가 그거였어요. 그 이에 갈리는 잉 돌아. 네,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싫었어요. 그래. 그 소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즘 에어팟 이런 게 있으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잉 소리 자체가 근처에서 나는 게 이제 공포의 시작인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도 그 소리 자체가 저도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해서 환자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네. 음악을 좀 들으면서 진료를 받아서 얼마든지 예. 하시라고. 그러면 확실히 덜 아픈 거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되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아 진료를 이제 여기서 보는데 소아 진료할 때는 아예 소아 전용 헤드셋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TV로 네. 좋아하는 그런 네. 유튜브로 이렇게 예. 만화 영화 같은 걸 틀어주고 정말 아파서 운다기보다는 그 소리부터 일단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아 진료 때는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성인분들도 와서 뭐 20대건 30대건 심지어 40, 50대 분들도 제가 이거 이어폰 에어팟을 끼고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놔서 잉 소리를 안 듣고 치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예.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치과를 만약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다면 사랑니
그렇죠. 네, 보통 이제 20대 때 사랑니 때문에 많이 그렇죠. 오시죠. 예. 사랑니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니를 옛날에는 옆으로 나거나 문제가 안 생기면 사랑니를 웬만하면 스페어 타이어처럼 갖고 있고 뽑지 말자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였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렇게 그때만 해도 임플란트란 기술이 없거나 네. 있더라도 되게 어렵고 비싼 기술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사랑니가 있으면 사랑니가 네. 잇몸 위로 올라오면 네. 그냥 무조건 20대면 20대, 뭐 30대면 30대 빨리 뽑는 게 낫다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라는 바뀌고 기술이 있군요. 너무 예. 대중화가 되고 비용도 다운이 되면서 네. 사랑니를 굳이 스페어 타이어처럼 갖고 있으면 치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거든요. 사랑니는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일단 무조건 잘 썩고요. 그 썩으면 그때 가서 뽑으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환자가 더 힘들어요. 물론 환자가 치과에서 힘들고 그리고 사랑니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어금니는 평생 네. 잘 써야 되는데 네. 사랑니와 그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엄청 끼는데 양치질로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제일 끝쪽에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니를 빨리 뽑아주면 네.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썩을 일이 잘 없는데 사랑니를 그냥 뽑기 싫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갖고 있잖아요.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썩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제2대구치를 썩게 만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랑니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랑니를 안 뽑고 계속 가져가는 게 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렸을 때 치과에 가면은 이제 보통 그 양치하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죠. 네, 지금도 알려줍니다. 예. 네. 알려주시는데 네. 원장님도 그렇게 FM대로 양치질 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FM대로까지는 아니고 예.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습관을 버리기 힘들죠. 근데 이제 네. 치대를 다니면서 그런 양치법을 배우니까 네. 이제 그런 거죠. 치대를 다닐 때 배우는 양치법도 한 서너 개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서너 개의 특징이 이제 공통점이 딱 그거예요.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없는데 치아가 이제 보면 직육면체니까 네. 이제 6개의 면이 있죠. 하나만 빼면 5개 면을 골고루 닦아줘야 된다. 최대한. 아. 그래서 그렇게 양치를 하려고 좀 바뀌었죠. 치대를 다니면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죠.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꼼꼼하게 어떤 하는 게. 방법이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양치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들은 시간 칫솔. 시간 칫솔이나 치실. 치실. 근데 사실 치실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아, 치실에서 그렇군요. 제일 힘들고 외모적으로도 밖에서 하기엔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은 워낙 편한 걸 찾으니까 워터픽을 막 쓰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워터픽 제가 맨날 환자한테 얘기하는데 워터픽 좋죠. 안 쓰는 것보단 좋은데 워터픽 그 물줄기가 아무리 세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만큼 제거가 잘 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치간 칫솔이 아무리 좋아도 치실만큼 제거가 잘 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뭐 3번 식사를 하면 3번 치실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아침, 점심 이런 거는 밖에서 주로 먹으니까 저는 항상 환자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 전에 한 번만 치실질을 해라. 좀 하루에 한 번 정도 자기 전에 하는 걸 생활화하는 게 사실은 어떤 양치질이나 어떤 워터픽보다도 효과적이다. 아. 칫솔이나 치약 같은 거는 종류가 또 되게 많잖아요. 예, 맞아요. 혹시 칫솔 같은 것도 뭐 그러니까 종류- 칫솔은 사실은 들어가는 솔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아, 소리 작으면 네. 부피나. 근데 그런 거죠. 작으면 한 번에 여러 큰 면을 못 닦으니까 네.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는 칫솔은 보통 크기가 좀 큰 편인데 네. 작을수록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치약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는 마트나 이런 편의점에 있는 치약은 어떤 치약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안정성이나 효과를 다 이제 검증을 받아서 마크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치약은 별로 이렇게 고를 필요가 없는데 기능성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미백 치약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효과가 없진 않죠. 하지만 그런 거죠. 미백 치약을 1년 쓸 바에는 치과 와서 미백 한 번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미백이라는 것도 별거 아닌 게 치아 표면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착색이 돼 있는 걸 깎아내는 건데 미백 치약에는 그런 성분이 좀 더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치과에서 쓰는 미백제는 깎아내지만 안전하게 깎아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미백 한 번 받는 게 훨씬 더 치아가 안전하게 하얘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하셔도 됩니다. 치료 중에 네. 이렇게 윙 하고 돌 때 네. 물을 이제 쏴주잖아요. 네. 그 물 삼켜도 됩니까?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삼키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 쓰는 막 재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안 삼키려다 보니까 막 이러고 막, 네. 막 부역감을 느끼는데 네. 뭐 저희 치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치과들이 그 물을 다 정수하는 시스템을 쓰거든요. 아. 왜냐면 워낙 뭐 코로나도 네네네네네. 있고 수많은 감염이 되니까 네. 그게 정수기 필터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치과에서 쓰는 물은 이미 정수가 너무 잘 돼서 네.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 헹굴 때 그 네, 물도. 헹굴 때 그물도 치과에서 쓰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다 먹어도 안전한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환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드셔도 된다고. 아. 안전하니까 물도 그렇고 재료도 심지어. 지금 이제 한창 제가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기들한테 하는 뽀뽀도 되게 치명적일 수 되게 있다. 치명적인 거예요. 그냥 볼에 정도만 하는 게 낫지. 네. 정말 아무리 내 아들 딸이어서 막 그냥 입술끼리 뽀뽀를 하면 아빠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균들이 그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한테는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절대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되게 그 역설적이게도 또 그런 행동이 아이한테 좋을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균들이 미리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항체가 생겨서 그렇죠.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너무 강한 균이 아니라면 네. 오히려 커서 큰 병에 안 걸린다.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애가 둘이 있다고 치면 첫째 애가 잔병 치레가 되게 많지 둘째 애는 보통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애가 밖에 가서 뭐 흙도 만지고 뭐 유치원도 먼저 가서 균들을 집에 잔뜩 데려오면 어린아이는 그거에 노출이 돼서 어렸을 때 좀 앓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더 건강하게 큰다. 근데 이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거든요. 입증이 그래서 됐군요. 애가 둘 있으면 뭐 이게 남자건 남자건 여자건 둘째가 첫째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그렇군요. 예,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도 더 길고. 내 유튜브의 카테고리가 교육 진로로 돼 있을 거라고는, 내가 저런 책을 낼 거라고는 생각보다 인스의 퍼센티지가 되게 낮습니다. 예, 진짜 제가 글을 썼는데 그렇죠. 불합리한 시장이 있나.